안녕하세요, 렉토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사이버트럭 FSD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써본 느낌을 좀 전달해 볼까 합니다. 댓글에도 많은 의견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잘 가긴 했는데 약간 보도블럭을 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살짝. 근데 워낙 타이어가 크니까요, 이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도로 사정이 미국은 많이, 특히 이 동네도 대부분 미국의 도로 사정이 이렇게 좋진 않은데 타이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게, 지상고도 높고 트럭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에도 남겨주셨듯이 좀 더 가다듬을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그게 딱 이렇게 도로에 중간에 잘 못 잡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견으로 너무 이렇게 붙어가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요, 올해 타보니까 테슬라는 차선 폭도 맥시멈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차가 붙는다든지 옆에 있으면은 사실 차선 중간으로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뿐만 아니라 3Y, SX 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죠. 왜냐면 차가, 그것도 큰 차지만 S랑 X도 폭이 굉장히 큰 차인데 사이버 트럭은 그보다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차가 붙거나 이러면은 이게 좀 더 과민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밤에 제가 혹은 한적할 때 몰아보니까 중간을 간다든지 타이트할 때는 중앙을 잘 지켜서 가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가 큰 게 더 세밀한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이, 그러니까 좀 다른 느낌이죠. 그냥 뭔가 부족해서 왼쪽을 붙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이 이게 좀 이렇게 제가 카메라를 바꿔서 이게 좀 집중된 모습인데, 만약 액션캠을 써서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 누가 다가온다든지 이게 주변 차량이 조금만 붙는다 그러면은 살짝 거길 피해서 차선을 맥시멈으로 쓰거든요. 그게 좀 과도하게 사이버 트럭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긴가요? 아까 거긴가요? 여튼 보도블럭을 살짝 치는, 그리고 와이프도 여기서 좀 긴장을, 이제 좀 이따 우회전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쪽 차선 물고 가는데 이 이면으로 주차된 차를 스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근데 긁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충돌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손이 가죠. 보통 차였으면 걱정이 안 되는데 이쪽으로 이 큰 차를 이걸 가니까 오른쪽이 달랑말랑 하는데 한 번도 긁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도가 높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약간 조금 더 그 미세함이 사람한테 느껴지니까요,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 전반부에는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큰 차를 운용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조금. 그래서 제가 불안해서요, 차선을 강제로 제가 막 이렇게 시키죠. 그렇다고 해서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제 차선을 바꾸지만 결국 우회전하기 위해서 이제 얘가 이제 바꾸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도 악셀레이션을 치면요, 지금 오토맥스인데 제한 속도를 올리긴 하는데 결국은 속도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고 오토맥스 기능을 꺼서 속도 맥스를 올려도 지금 이거는 깜빡이를 제가 넣은 겁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가이드를 따라주긴 하는데, 그러니까 얘 스스로 많이 운전하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속도를 잘 안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끄든 안 끄든 결국 자기 생각의 판단에 맞춰서 이게 안전하다 싶으면 운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놀랍고요. 그러니까 아직 좀 더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아마 제가 이제 만족하는 게 저 스티어링 휠을 안 잡으니까요. 그리고 댓글에서 그 조금 수정 알려주셔서 감사한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 지난 영상에서 보면 그쵸, 여기 사람이 지나가니까 좀 서행하고, 이것도 앞에 이제 서져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제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판단이 빨라서 좀 놀라웠는데, 이거 얘가 한 겁니다, 다. 그쵸,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이걸 넘어가는 게
예, 놀라운데 저게 이제 전초가 되죠. 나중에 죽수 차량들도 보면은 재밌습니다. 여기 워낙 요즘 자율주행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요. 아, 다시 돌아와서 저 오토파일럿 마크 옆에 녹색일 경우는 제가 스티어링 휠을 안 잡으면 나오는 게 아니라 잡으나 안 잡으나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상관없이. 예, 전혀 관련이 없이 그냥 전에 영상에서 보면은 그게 들어와 있어서 댓글에 남겨주신 게 맞는 줄 알았는데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잡으나 안 잡으나 그냥 초록색 불은 들어오는 걸로 모니터링 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IR 카메라가 들어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보이는 카메라가 하나여서 그리고 제가 모든 모델을 소유해 보다 보니까 그리고 S 같은 경우 하드웨어 3다 보니까 이게 어떤 모델에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지 이게 좀 헷갈리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도로 중간이 안 그려져 있고 이런 데서 조금 조마조마했었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큰 차가 돌아다니기에는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전방주시하고 그게 뭐가 자율주행이냐라고 그러시는데 좀 그쵸? 좀 조마조마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페이 어텐션만 하면 안정적으로 그러면은 정말 많이 편합니다. 이거는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말도 못하게 편합니다. 한 10배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진일보로 한 게 맞습니다. 스티어링도 안 잡아도 되고 요즘은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상 여기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요즘 유턴도 얘가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직진을 이쪽으로 타게 되고 내비게이션 리라웃을 하게 되는데 저 이런 저런 큰 트럭들도 다니긴 하는데 쉬운 길이 아니죠. 이 큰 차로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험은 모델 S의 하드웨어 3가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로보택시로서의 좀 문제점이 근데 이 큰 차여서 문제인데 이제 가다 보면은 미리 이제 얘기를 하면 그쵸 지금 저 앞에 차가 하도 눈을 욕을 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죠. 오른쪽 차가 지금 주차하다가 살짝 내미니까 사이버 트럭이 약간 왼쪽으로 섰는데 그럼 길을 좀 막게 되니까 제가 결국 여기서 이제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개입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도 이제 차가 좀 튀어나오더니 근데 시야가 많이 가려졌긴 했는데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더 반응을 가다듬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려고 한다든지 그 녹화는 안 됐는데 몇 번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보택시가 근데 이건 또 사이버 트럭에 국한된 거니까요. 일단 차량 크기에서 오는 더 컨트롤이 더 좋아야 되는 거는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모델 S의 하드웨어 3로 시내를 도는 게 이게 차가 작으면 그러니까 모델 3의 지금 신형 모델 3로 로보택시를 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한번 개입을 하는데 차가 확 튀어나와서 근데 결국 제가 밟을 때 이미 얘가 밟으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도스는 밟긴 했는데 정리하면 아직 좀 더 가다듬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티어링 휠을 안 잡는 거에 되게 만족도가 높고 앞에 지금 죽수도 저것도 로보택시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참 로보택시가 많죠. 저 앞에 사람이 차문을 열다 보니까 사실 죽수차가 이거를 왼쪽으로 가면 갈 수 있는데 기다리더라고요. 테슬라와 굉장히 비슷한 방식? 그러니까 저러면서 이제 좀 답답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응의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웨이모도 참 많이 돌아다니는데 거기 테스트 드라이버가 타서 돌아다니는 경우 웨이모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조금 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로보택시 부분들이. 하여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